무라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 기분이에요. 2학기 들어선 처음 찍는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찍고 2학기 때는 처음에 너네 금요일 날 하루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진도 나간 게 아니라서 쌤이 그냥 말로 했었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쌤이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집에서 그냥 태블릿으로 녹화해서 찍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칠판에 찍느라 세팅하는 법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할 내용은 지난번에 조그만 단원이 하나 끝났어요.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는 단원이 끝났고, 오늘 할 단원은 두 번째 단원입니다.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 와, 말이 굉장히 물리스럽지 않아요? 들으면 딱 누가 봐도 물리에서 나오는 단어 같잖아.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 근데 또 앞에 뭐야? 고체의. 선생님, 기체랑 액체는 안 배우나요? 별로 걔네는 이런 특이한 사항이 없어. 고체가 특이한 사항이 생겨서 그래. 교과서로는 101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쌤이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보니까 몇 개 빼먹은 것도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몇 개 빼먹은 내용도 있어서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 지난 시간에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도는 게 아니고, 이제 너네 헷갈릴까봐 말 안 했는데, 우리 책에 보면 운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전자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은 확률적으로만 분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양자역학을 배워야 이해되는 개념이니까 그냥 전자가 여기를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신 이론에서는 실제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자는 파동의 형태로 어디서나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건 잠깐 잊어버리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어가 이제 모형을 제시했죠. 왜 그랬냐면은 이런 원자들이 내뿜는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그게 연속이 아니고 선이더라. 선이라는 건 뭐야? 특정한 에너지만 이렇게 밖으로 뭐라 그래야 돼? 방출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이렇게 특정한 데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거기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들이 존재한다. 이걸로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부른다 그랬어요.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한 값만 가지는 거를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랬죠. 에너지 양자화라는 개념을 했었고요. 다음에 이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그 곳, 첫 번째 궤도라고 표현합시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거를 보호는 원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에너지 레벨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우리가 번역해서는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에너지 준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때 말하는 이 N이라고 표현하는 이 N의 이름을 쌤이 말은 안 했더만 지난 시간에 이 N을 뭐라 부르냐면 그냥 양자수라고 불러요. 양자수. 쉽게 말하면 N이 1이면 1단계 궤도, 2면은 두 번째 궤도, 3이면 세 번째 궤도.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지, 빨라지면은 멀리서 도는 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선생님이 빼먹었어. 이 제일 낮은 상태, N이 1인 상태. N이 1인 상태를 뭐라고 부르면, 특별히 N이 1인 상태면 그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이죠. 제일 낮은 곳. 제일 에너지가 낮은 곳을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화학에서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바닥 상태. 에너지가 제일 바닥이라는 거야.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 바닥 상태. 그리고 N은 3 나가겠죠. 이 윗단계들은 다 에너지가 바닥 상태라는 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지. 에너지가 낮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가 2단계, 3단계인 상태의 전자가 있다는 건 에너지가 많아서 막 활발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 우리가 바닥 상태가 아닌 모든 상태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들뜬 상태.
그래서 쌤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숫자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잖아. 여기서 만약에 2에서 1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죠? 전이라고 불렀었죠. 전이. 중요한 용어들 몇 개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2학기 물리는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는 시간이야. 이거 가지고 뭐 계산해서 응용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새로운 용어들 배우는 거야. 계산해봐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정도. 자, 여기 에너지가 뭐 4다. 여기 에너지가 1이다. 그러면은 방출하는 에너지 얼마게 이런 거 요 정도 물어봅니다. 3. 그쵸?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광자의 에너지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한다 그랬죠. 광자의 에너지는 저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왔으니까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저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4 빼기 1은 3 이렇게 됐었잖아요. 쌤이 요시까지 설명했는데 책에 보면 뒤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말로는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식을 말해주는 걸 깜빡했더만. 자, 에너지가 H는 그냥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정해진 값입니다.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요 F가 뭐냐? 영어로는 프리퀀시, 진동수를 말해요. 진동수.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지. 자, 빨간빛하고 보라빛이 뭐가 다르다 그랬지? 빨간빛은 파장이 길고 빨강 이렇게 가고, 보라는 보라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파장으로 치면은 빨간색 파장은 길고 보라색 파장은 짧아요. 그렇지? 짧아. 누가 에너지가 크다 그랬지?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센 자외선을 피부가 맞으면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랬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커. 근데 파장이 짧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파장이 짧으면 얘가 흔들리는 횟수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짧으면 많이 흔들려야겠지. 파장이 길면은 천천히 한 번, 두 번,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이렇게. 그치? 그래서 파장이 짧다. 다른 표현을 하면 진동수가 많다. 진동수가 크다. 그럼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크다. 자, 정리해봐.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져.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커져. 즉, 에너지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지. 그 앞에 비례상수인 플랑크 상수가 붙은 거고, 이 뜻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97쪽에 이 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그러면은 자, 이거 지울게요. 에너지가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커. 근데 파장은 에너지랑 무슨 관계가?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빨간빛 파장이 길어, 작은 거지. 그래서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요 관계만 등장했는데 다른 책을 보다 보면은 요 관계식이 써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혹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 책에는 요것만 나와 있는. 그래서 얘를 등호로 바꾸기 위해서 비례상수 H를 붙여서 H 곱하기 F라고 하더라. 얘는 플랑크 상수라고 부른다. 그냥 그 정도 알면 돼요. 플랑크 상수 외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아, 진동수가 크면 걔는 많이 흔들리는 거잖아. 1초에 100번 에너지가 많은 상태구나. 그런 걸 의미하더라. 그러면 자, 그걸 응용하면 이런 식이지. 에너지 준이 N은 3에서 1로 전자가 내려올 때랑 2에서 1로 내려올 때랑 언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1번, 2번. 언제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1번. 자, 이때 1은 여기가 만약에 에너지가 1, 4, 8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 전이 되면은 얼마 방출해요? 8에서 1 빼니까 7만큼 방출하고, 2번은 4에서 1로 내려오니까 3만큼 방출하죠. 그럼 에너지 누가 더 큰 거야? 1번. 파장 누가 더 길어? 파장은 에너지가 작은 애가 길죠. 그럼 파장은 2번이 더 길겠지. 또 진동수는 누가 더 커? 진동수가 큰 게 에너지가 큰 거지. 그럼 에너지 큰 게 1번이니까 1번인 진동수가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 풀면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리고 쌤이 학습지에 여러분 연습 문제를 실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쿨롱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쿨롱 법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력 기억나죠?
멀어지면 약해진다. 전하가 많을수록 전기력이 세진다. 플러스 끝끼리, 같은 끝끼리는 청력이다. 다른 끝끼리는 인력이다. 이걸 전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기력을 발견해서 정리한 과학자가 쿨롱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력의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학습지에 쿨롱 법칙을 따른다 이런 보기가 있어서 혹시 처음 듣는 말인데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책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책들에 있어서 그 문제집 풀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쿨롱 법칙! 그럼 전기력 얘기하는구나. 자, 이제 복습 끝내고 진짜로 나갑니다. 101쪽을 보세요. 101쪽. 고체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 자, 지워야지 또. 근데 이게 칠판이 잘 안 지워져. 이 지우개가 그 폭신폭신한 지우개가 잘 지워지는데 얘는 이게 너무 판판해가지고 우리 칠판이 묘하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안 지워져요. 너네 반도 그렇지 않냐, 다들? 그냥 하소연 하는 거지 뭐. 자, 이거 쌤 지금 언제 찍고 있냐면 점심시간에 찍고 있어요. 교실 빈 타이밍에 와서 찍으려고. 점심시간에 나는 쉬지 못하고. 아니야, 원래 점심시간이 어딨어,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급식지도 하는 시간이지. 급식지도 없으면 감사한 건가? 오늘 좋은 게 있어. 쌤이 오늘 원래 4층 그 식당에 급식지도였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 3학년만 등교하고 있거든? 그래서 3학년만 밥 먹느라고 3학년 다 1층으로 몰았다? 그래서 쌤 오늘 급식지도 안 했다? 케이드! 그래서 시간 나가지고 와서 영상 찍고 있다? 자, 101쪽에 고체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 자, 근데 고체. 왜 하필 고체냐? 물리 중에 고체 물리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고체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다고 해봐. 수소 원자, 쌤이 대충 모양을 그려볼게. 자, 여기 수소 원자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소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첫 번째 준위. 야, 이게 동그라미가 안 예쁘냐? 자, 첫 번째 준위, 두 번째 준위, 세 번째 준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책에서 이렇게 그리면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여기 싹 지워버리고 싹 날리고 옆에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만 딱 표현해. 그래서 여기다가 책에서 이제 이 부분만 잘라서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이렇게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죠? 자, 하는데 에너지 준위는 쌤이 정확히 그리면 자, 여기가 이제 원자핵이겠지 사실. 우리 책에 뭐라고 표현돼 있죠? 바닥을 따로 안 그릴 것 같은데 바닥을 따로 안 그리네. 이게 그냥 n은 1이네. n은 1부터 바닥에 바로 그려요. 자, n은 1. 그 다음에 n은 2를 그리잖아. 그러면 모든 원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이 간격이 갈수록 좁아져요. 일부러 책에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야. 점점 좁아져. 왜 그런지는 이 에너지 값을,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n이 1인 상태, 에너지 준위가 1일 때 에너지 값, 2일 때 에너지 값, 3일 때 에너지 값들이 각각 있을 텐데 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나중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얼마, 이거는 원자마다 틀려요. 수소 같은 경우는 13.6이거든. 이게 n제곱분의 1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요. 수학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 그래프가 음수 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급격히 줄어드는 간격이 급격히 줄어드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 이유는 몰라도 되고 그냥 모든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지금 왜 좁아진다 이거는 아직 2학년 때는 안 배워요. 그냥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원래는 엄청 큰 이 원의 일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뭐 액체나 기체라면 원자들 사이에,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분자 크기에 비해서 거리가 멀어. 그래서 막 기체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액체는 조금 움직이고 고체는 따닥따닥 붙어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
오늘 할 거를 쉽게 설명하는 법을 선생님이 막 옛날에 고민했어. 그래서 생각해낸 법을 찾았다 내가. 아 진짜 훌륭합니다. 쉽게 설명하는 법을. 자, A마을이 있었어. A마을이 있는데 A마을 사람들이 이거 고가도로를 하나 건설한 거야. 길을. 고가도로를 이렇게 탁 건설했어요. 뭐 도로가 엄청 길다고 쳤으면 다리 생략할게 헷갈리니까. 자,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땅에서부터 높이가 뭐 사람 지나다녀야 되니까 한 3m 되는 데다가 고가도로를 건설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차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슝 다니고 있었어. 왔다 갔다. 근데 저기 다른 대륙에, 여기 예를 들어 뭐 아시아다 그럼 여기 뭐 아메리카 대륙에 옆에 B마을에 여기다가 B마을에도 마침 우리도 고가도로 진짜 사람들 다니는데 너무 좁으니까 하고 고가도로를 지었어. 근데 여기도 하필이면 딱 3m야. 여기도 차가 이 위에서 다니고 있었다? 얘네 둘이는 다른 대륙에 있던 마을이었어요. 여기 뭐 아시아에 이렇게 A 마을이 있었고, 뭐 여기 중국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 그래, 이렇게 하자. 중국이랑 뭐 우리나라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었어, 땅이.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막 고가도로에서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야. 지진. 그 판게아 이론 있잖아. 대륙판끼리 막 움직인다. 그래서 시간은 빨리 가면서 몇 억 년 후에 이 대륙이 점점 가까워진 거야. 가까워져가지고 아이씨 B마을이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어. 그때 보니까 야야야야 이게 뭐냐? 이 도로가 만날라 그러는 거야 여기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지나다니는 차들끼리 서로 박치기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야 잠깐! 야 우리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떡해? 야 그럼 어떡하지? 오케이. 야 우리 조금만 양보하자. 조금만. 어떻게 해? 야 너 A. 야 너 조금만 내려. 너 2m로 내려라. 오케이 알았어. 우리 다리 좀 낮출게. 2m로 낮췄어. B가 야 그러면 우리 조금 높일게. 야 우리 충돌은 피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4m로 높였어. 그래서 사이좋게 차들이 사고 안 나고 잘 다녔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와. 자,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겠지. A마을하고 B마을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똑같이 3m에서 댕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륙이 서로 이동하면서, 대륙 이동 너무 먼 얘기인가? 하여튼 A마을, B마을이 가까워진다면 걔네 같은 높이의 길이 있으면 이 차끼리 다 부딪히잖아. 그래서 얘네끼리 합의를 하는 거야. 야, 나 조금 낮출게. 그래, 너 조금 높여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까처럼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 기체나 액체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원자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에너지 준위들이, 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나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원자, 분자 사이가 굉장히 좋아. 붙어 있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야. 이런 위기에 처하는 거야. 얘네가 가까워져가지고 붙으면은 거기 돌고 있는 전자들이 서로 박치기 할 거 아니야. 그쵸?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고체는 당연히 고체 덩어리 나오면 철 덩어리 나오면 철 원자들이 쫙 모여 있는 거겠지. 같은 원자끼리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고? 같다고. 다른 원자끼리의 에너지 준위의 분포가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 원래. 그런데 고체가 되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고체가 되면은 이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고체 뭐 철이라고 합시다. 철이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 똑같은 철이니까 얘도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일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있는 철도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렇게 있지.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돌고 있겠죠. 막 운동하고 있어요. 전자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얘네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뭐야? 문자 왔다. 굉장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철이 따닥따닥 일로 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 1하고 에너지 레벨이 같잖아. 같은 에너지를 가지잖아. 그럼 전자끼리 충돌하잖아. 그럼 아까 그 A마을 B마을처럼 이 자연에서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 야, 너 좀 올려. 나 좀 낮출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얘네들이가 합쳐져 버리잖아. 그러면은 합쳐지면 이거 지울게. 합쳐지면 여기 있던 애가 야, 나 살짝 빗겨. 여기 갈게. 오케이. 나 이번에 좀 밑으로 간다. 너 위로 가라. 나 조금 밑으로 갈게. 너 여기 이런 식으로. 너 1.0001 해. 나 0.9999 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연에서. 그런데 철 주변에 철이 하나만 있냐? 3D 입체 아니야. 덩어리니까. 여기 철 있으면 여기도 있지. 여기 위에도 있지. 아래에 있지. 대각선 옆에 있지. 사방에 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너무 가까워서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럼 서로 어떻게 돼? 야, 너 1.1, 나 9.9, 0.99, 너 1.11, 나 0.98 이렇게 조금씩 계속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주변에 위아래로 조금씩 양보해갖고 이게 대지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이게 에너지 준위가. 얘도 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애가 100개다. 그럼 이게 몇 개가 분리돼야겠어? 이 주변에서 100개가 분리돼야 되지. 위아래로 살짝 야 비켜 좁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야 좁아 여기도 요요요 좁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체 같은 경우는 이 한 줄 이걸 뭐라 불렀어 쌤이? 에너지 준위라고 불렀잖아. 에너지 준위. 여기서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 고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준위들끼리 서로 조금씩 벌어지면서 마치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변하냐? 하나의 그 있잖아. 점이 모이면 선이고 선이 모이면 면이고 면이 모이면 부피가 되고 막 이런 말 들어봤죠? 얘가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준위가 위아래로 조금씩 이렇게 퍼지면서 이런 띠 모양 이걸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불러요.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했어요. 있어 보여. 에너지 띠. 고체는 에너지 준위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고체 원자들이 옆에 타닥타닥 붙어 있어서 이 준위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너 조금 아래 너 조금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하나로 뭉쳐진 띠 형태가 된다. 띠 형태. 이 에너지 띠를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요. 여기에 에너지 띠 이만한 거 하나 있고 N은 1일 때 첫 번째 띠, 두 번째 띠, 세 번째 띠, 네 번째 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네 이걸 에너지 띠인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확대해 보면은 이 안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사실은 띠가 아니고 에너지 준위가 무수히 많은 팔 아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에너지 띠는 뭐냐? 에너지 준위가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자, 이 에너지 준위 하나에는 전자가 이거는 아직 너네 안 배운 거야. 전자가 돌 수 있는데 여기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이거는 아직 몰라도 돼요. 참고로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는 원래 하나의 준위에는 하나만 있을 수 있는데 파울리라는 아저씨가 뭐 발견해냈어. 전자가 돌고 있어. 이렇게 스핀이 이렇게 도는 애가 있고 반대로 도는 애가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르게 도는 전자끼리는 서로 좀 별개 취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2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2개까지는. 그걸 파울리 아저씨가 발견한 베타적이다. 서로 그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어쨌건 2개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준위에 두 번째 준위에 이렇게 계속 전자들이 채워져 있겠지. 이 에너지 띠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가 들어있겠죠. 들어있을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에너지 띠라는 거는 에너지 준위가 너무 가까이 원자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차곡차곡 분리돼서 띠 모양으로 보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에서 첫 번째 준위,
두 번째 준위, 세 번째 준위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뭐였어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었고 그 에너지 준위가 있는 곳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지. 그 중간중간에 존재할 수 없었지. 그 이유는 전자가 파동성을 띠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어찌됐건 전자는 요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말 기억하죠? 이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데는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보호 아저씨가 그랬어. 불가능해. 해당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어. 여기 전자 너는 1번에 있거나 2번에 있거나 3번에 있거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있을 수 없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 준위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에너지 띠란 말이야. 그러면 이 띠의 형태를 볼 때 자, 요거 지울게요, 이제. 자, 뭐 철이든 뭐든. 자, 여기 있으면 여기에 전자 있을 수 있게 없게요. 첫 번째 띠에. 이제 준위가 아니고 띠지. 고체는 띠야. 첫 번째 띠에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띠에도 있을 수 있어. 세 번째 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돼. 요 사이에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일 때도 그 준위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었잖아. 그게 에너지 준위의 정의란 말이야.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딱딱 정해져 있다.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들은 불연속적이다. 즉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걔네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에너지 단계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 영어로 하면 에너지 레벨이 존재한다 하고 보호 아저씨가 말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뭉쳐진 고체에서는 이 준위 자체는 띠의 형태로 바뀌지만 이 띠가 아닌 곳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지. 없어. 그래서 띠와 띠 사이에 있는 요런 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띠 사이의 간격이다 해서 띠간격이라고 불러요. 어떤 책에서는 간격이 한자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 띠 틈이다. 띠 틈. 그럼 에너지 띠, 첫 번째 에너지 띠, n은 2일 때, n이 아까 뭐라 그랬지? 양자수. 양자수가 1일 때 에너지 띠, 양자수가 2일 때 에너지 띠, 양자수가 3일 때 에너지 띠. 그 띠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띠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다른 말로 전자가 있는 게 가능한 띠다. 허용된 띠라고 불러요. 약간 용어들만 주구장창 배워요. 물리원 2학기 때는 용어들만 주구장창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리 2에 가서 막 이제 계산할 거야. 근데 지금은 용어만 배워. 그리고 이 띠 간격은 띠와 띠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띠 간격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금지된 띠라고 불러요. 금지된 띠. 우리 책에 보면은 자, 102쪽하고 102쪽까지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야. 102쪽. 근데 여기 선생님이 금지된 띠 이런 거는 설명을 섞어서 했네? 뭐 괜찮아요? 우리 책 허용된 띠, 뭐 띠간격, 금지된 띠,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용어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어. 자, 다음에 그러면 이 띠의 두께도 당연히 원자의 종류에 따라 틀릴 거고, 철의 두께랑 뭐 은의 두께랑 금의 두께랑 다 다를 거야. 다 다르고 요 띠 사이의 간격도 달라요. 그거는 원자마다 가지는 특징이었잖아. 에너지 띠가 어떤 애는 1 다음에 2, 어떤 애는 1 다음에 2가 여기 있고, 어쨌든 띄엄띄엄은 있지만 그 간격은 원자마다 달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자 봐봐, 이 띠 간격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지지. 좁아져요. 띠 간격이 1하고 2 사이는 굉장히 먼데 2하고 3은 조금 좁고 3하고 4는 조금 좁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가면 점점 좁아지다가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띠와 띠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위로 가면 갈수록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데, 어떤 애는 특징이 띠는 되게 두꺼운데 간격이 좁아. 그럼 이게 어느 순간 가까워지다 탁 붙는 애도 있겠지? 있어. 근데 어떤 애는 가까워지긴 하는데 못 붙는 애도 있을 거야. 또 어떤 애는 별로 안 가까워지는 애도 있을 거야. 원래 에너지 준위가의 간격이 따라서 그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전기가 잘 흐르냐 못 흐르냐, 흘렀다 안 흘렀다 하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 고체 에너지띠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고체, 즉 금속류죠, 금속.
철, 구리, 은, 뭐 금 이런 애들은 왜 전기가 잘 통하고, 다음에 고무, 나무 또는 우리 유리창, 유리 이런 애는 왜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왜 반만 도체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지식으로 요 에너지 띠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에너지 띠 이해됐죠? 이거 뭔 종이야? 이거 수업종 아닙니다. 쌤 지금 영상이 30분밖에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찍고 있는데 점심시간 예비종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 띠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에너지 띠를 확대하면은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 띠에도 당연히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서 허용된 띠라고 부른다. 그리고 띠랑 띠 사이에 있는 걸 띠 간격이라고 부른다. 우리 책은 띠 간격, 어떤 책은 띠 틈, 수능에는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지.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걔를 금지된 띠라고도 부른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지울게. 지웁시다. 지워. 이거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리모컨 딱 누르면 팍 지워지고 이런 칠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너무 부럽고요. 지우는 거 너무 귀찮고요. 저기잖아.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테슬라에서 테슬라 AI 데이라는 발표회를 했어요. 테슬라 미래 전략 이런 거를 하는데, 쌤 그때 처음 알았는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름이 테슬라 모터스였대. 테슬라 자동차. 그런데 어느 순간 테슬라 모터스를 빼고 테슬라로 회사 이름을 바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의도였던 거야.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그냥 그거지. 얘네가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은 컴퓨터 AI에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을 차에다 접목시키면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고, 이번에 뭐를 발표했냐? 로봇을 만들겠다고 한 거야. 로봇. 인간형 로봇. 자기네들이 발전시킨 그 AI를 사람 형태의 자동차에 심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좀 더 연구해서 걔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겠다.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크기는 사람이랑 170 몇 센치에 몸무게가 60kg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너무 날씬한 거 아니야? 하고 한 번에 20kg까지 물건을 들 수 있고 자기가 알아서 길 찾아가고 막 이런 로봇을 만든다 그러는데, 나 이 얘기 왜 했냐면 걔네들이 나중에 칠판 지워줄라나? 하여튼 그래요. 자, 지금 103쪽을 보면은 103쪽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띠가 있어요. N은 1, N은 2, 두 번째 띠, 세 번째 띠, 네 번째 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자가 어디서부터 채워지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랬지? N이 1일 때를 바닥 상태라고 부른다 했죠? 바닥이야, 바닥. 제일 아래. 에너지가 제일 적은 애부터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요. 전자가 여기 채워지고, 뭐 더 들어갈 거야. 어쨌건 막 채워지고. 그 다음에 다 차면은 위에 게 차겠죠.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차면 여기까지 차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띠 중에서 세 번째까지 전자가 차 있다고 합시다. 전자가 무한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들어있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여기까지 차 있다는 거는 원자핵에서 땡기는 전기력이었죠. 전기력의 영향으로 여기까지 전자가 갇혀서 이 원자핵 주변을 뱅글뱅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에너지를 -9로 붙이는 이유가 속박됐다는 거를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속박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가 밑에서부터 채워져 나가는데, 채워놓으면은 마지막 띠가 있겠지. 전자가 차 있는 마지막 띠. 그 마지막 띠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이건 우리 학교에서 화학을 안 배워서 좀 그래. 중학교 때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그거 알아요? 원자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말 기억나? 배웠나? 요거를 우리가
제일 바깥쪽 원자의 가장자리. 그래서 원자가 띠라고 불러요. 원자가 띠에 있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원자핵으로부터의 전기력을 받아서 이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이 원자를 벗어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원자핵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까지는 그냥 원자 주변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각각이 가지는 에너지 값이 있었죠. 여기에 첫 번째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 두 번째 값이 뭐 7, 세 번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 네 번째 값이 1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애가 요 세 번째 에너지 띠 그걸 원자가 띠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들까지는 원자핵한테 붙잡혀 있어. 그런데 얘가 여기서만 딱 벗어나면 이제 원자핵의 영향을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톡 뛰어 넘어간다면 얘는 자유의 몸이 돼서 막 마음대로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원자핵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띠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여기에 가면은 전자가 자유로워지고, 전자가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전자가 이 원자핵에 갇혀 있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고,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는 전기를 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전기가 통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불러요. 전도체. 전기가 흐르는 물질, 전도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불러요. 이름이 귀엽지 않냐? 원자가띠, 전도띠. 막 쌤이 이거 옛날에 쌤이 물리원을 마지막 수업한 게 한 3년 전인가 그랬거든?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있어. 이거 수업 시간에 전도띠 그러면 애들이 기모띠 맨날 전도띠, 에너지띠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외우고 있던데. 좀 그래서 나는 이 띠 이름이 좀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전도띠. 자,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고체에서는, 자, 우리 지금 이번 시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나갈게요. 정리합시다. 고체는 하나의 원자를 볼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에너지 준위들이 있다. 그런데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원자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준위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벌어져서 띠 형태를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 그치? 그리고 이 에너지 띠에는 당연히 전자가 존재할 수 있죠. 에너지 준위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이 간격을 뭐라 불렀느냐? 띠 간격, 띠와 띠 사이의 간격, 띠 간격, 다른 말로 띠 틈. 여기는 전자가 허용돼, 금지돼? 금지되더라. 각각의 에너지 띠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허용된 띠라고 부르더라. 근데 이 전자들이 아래서부터 채워나가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차는 띠가 있겠죠. 그 제일 마지막에 차는 띠를 원자가 띠라고 부르더라. 원자가 띠까지는 원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더라. 그런데 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위로 넘어가면 걔는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상태. 이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띠, 만약에 세 번째가 원자가 띠면 네 번째 띠는 전도띠라고 부른다 라는 게 오늘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다음 쌤 이어서 찍을 건데 영상은 오늘 첫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물봐. 요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할 거예요.